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6월의 첫째 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충일이 있고 한국전쟁 발발일이 있는 달입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누가 전쟁을 일으켰나요? 과거에는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이라고 우겼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사주해서 남침 전쟁을 벌였다고 하는 남침설이 통설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80년대 말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국제 공산주의의 침략 전쟁이다. 민족 해방 전쟁이다. 내전이다. 대리 전쟁이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나는 구종서나 왔다 하루키가 이야기하듯이 좌우 민족주의 세력에 의한 무력 통일 전쟁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첫째, 300만여 명의 인명사상과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분단을 고착화, 구조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로 각각의 독재 체제를 구조화시켜버렸습니다. 셋째, 냉전을 고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군비 경쟁을 촉진시킨 것이죠. 아직까지도 한반도는 분단 국가요, 냉전이 존재하는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병역법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합니다. 국내외 거주를 불문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는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에게는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는 병적에서 제외합니다. 여자는 병역 의무를 지지 않지만 지원에 의해서 현역 복무가 가능합니다. 병역의 종류는 병역법 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역이 있고 예비역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설명은 슬라이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역이 있죠. 보충역은 병역 판정 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받은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해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충역이라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그리고 공익법무사, 전문연구위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보충력이 되겠습니다. 병역준비역은 병역 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 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등을 전시근로역이라고 합니다. 다음, 대체역은 병역 의무자 중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대체역이 지난 시간에 배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병역 제도입니다. 병역 판정검사의 대상자는 19살이 된 해에 출생한 사람과 20살 이상으로서 병역 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 판정 결과 중졸 이상이고 신체 등위가 1등급에서 3급까지가 현역이고 4급은 보충역이고 5급은 전시근로역입니다. 6급은 병역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7급은 재검 대상입니다.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된 자는 신체검사를 받은 해 또는 다음 해에 입영하게 됩니다. 입영 시기는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해 말까지 결정한 다음 해 초에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병역법 60조는 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 등의 연기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 연기 사유로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제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입영 연기 사유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가 되겠습니다. 병역법 위반 관련 지방법원 판례 하나를 살펴보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원에 있는 병무청에서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심의 판단은 담당 공무원의 고발장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무죄로 판단을 내립니다. 원심의 판단을 뒤엎은 것이죠. 즉 원심은 단독심이었고 지금 이 판례는 합의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엎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첫째, 지정된 소집기일 지정된 소집기일 일 전날 급성 위장 관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어 이 기일에 입영이 어려워지자 병무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영 입영의 의사를 밝혔고 그 이 증상이 호전된 이날 병원에서 퇴원한 즉시 입영을 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심은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리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그 다음날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퇴원 후 입영할 의사를 밝힌 날은 지정된 소집기일로부터 3일째가 되는 기간의 만리일에 해당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 국가로서는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지영 입영을 시키거나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주는 등 일정한 구제 조치를 취하여 그를 형사소추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째가 되는 2011년 8월 8일 오전에 입영할 의사를 밝힌 이상 병무청 담당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지영 입영을 시켜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연 입영 기일이 경과하여 입영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데는 병역법에서 정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입영기일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병역법 17조에는 현역병의 입영 신체 검사와 그 결과에 따라서 귀가 조치 등을 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영 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을 하면 입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체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입영 부대의 장은 신체 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 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신체 검사를 한 후 신체 등급에 따라서 병역 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합니다. 자, 또 판례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 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 등의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갑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국가는 원고인 갑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에 원고가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 자원 입대해서 군 복무를 마친 점을 참작해서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국가는 수검자의 신체적 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징병검사 당시 신체 등의 5급의 판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징병 전담 의사 등의 과실로 신체 등의 1급의 판정을 받아 하지 않아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서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서 국가의 책임을 60%로 인정한 그러한 사건입니다.